오늘은 쉐어하우스 Q&A를 위해서 안 쓰던 마이크도 한번 착용해봤고요.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뭐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쉐어를 고르는 저의 기준대로 구해졌는지, 그리고 뭐 쉐어 인원수, 방 크기, 뭐 화장실 몇 개인지, 욕실이 몇 개인지, 쉐어하우스 장점, 단점, 초기 비용, 어떤 사람이 쉐어하우스에 맞는지, 맞는 성향인지 제가 오늘 정리를 쫙 해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쉐어하우스를 어디서 구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쉐어하우스 히츠지 부동산이라고 제일 큰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지역별로 잘 분류를 해놨어요. 대신 히츠지 부동산이 다 좋은데 조금 사이트가 굳이다고 해야 되나? 사이트가 좀 굳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렉이 먹거나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도 쉐어하우스 구하는데 히츠지 부동산만한 사이트가 없어서 저는 히츠지 부동산으로 찾았고요. 뭐 다른 사이트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히츠지 부동산이 제 눈에는 보기 좀 쉬웠던 것 같아서 히츠지 부동산으로 서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서 2달 전부터 구해야지 생각을 했지만 마음에 드는 데를 찾더라도 입주인들 입장은 이제 바로 다음 달이나 뭐 2주 전이나 3주 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2달 전에 서칭을 해도 제가 들어가기 입주 전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 답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 뭐 월세나 언제 이제 서칭하는 시기가 제일 좋냐, 입주 예정일 1달 전에서 1달 반 정도를 잡고 이제 서칭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달은 생각보다 너무 서칭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1달 전이나 1달 반 정도를 추천합니다. 저는 친구랑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마음에 드는 데를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저장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다 저장을 해놔요. 봤을 때 예쁜 데나 뭐 거리가 가깝거나 막 이런 마음에 드는 장소는 다 저장을 해놓고 분류 과정에서 친구랑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봤어요. 얘는 뭐 월세 때문에 자르고 해가 잘 안 들어서 탈락, 뭐 얘는 사무소 수료, 소방 비용, 뭐 청소 비용 이런 거 요구하는 쉐어하우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다 자른 다음에 뭐 거의 한 10개 정도를 추렸던 것 같아요. 10개 정도 추려서 이제 왜 좋은지, 남바나 우메다에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왜냐면 알바를 구해야 되니까 역에서까지 뭐 몇 분 거리인지, 뭐 5분 거리인지 10분 거리인지부터 해서 냉장고 몇 개인지, 그리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화장실 몇 개인지, 욕실 몇 개인지, 방이 얼마나 넓은지, 뭐 방이 있으면 또 거기에 서랍이랑 이런 옵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이사항 같은 거를 분류를 해서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놓고 친구랑 만나서 하나씩 지웠던 것 같아요. 알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에서 너무 멀다 자르고, 야칭이 너무 비싸다 플러스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자르고. 사실 쉐어하우스에 대한 장점이 돈이 저렴해서인데 방마다 전기세를 또 따로 내는 쉐어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또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한 5개, 6개를 추렸는데 그 추리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히츠지 부동산 가서 또 서칭을 해서 추가로 영입을 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1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2주 전부터 사실 연락을 드렸어요.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서 저희 언제 입주 예정인데 뭐 이날 뭐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세히 다시 물어보고, 그 사이트에 기재돼 있는 거랑 막상 연락을 했을 때 또 다른 쉐어하우스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뭐 무조건 5개, 6개는 예비군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 입주 예정일이 얼마 안 남다 보면 막 사람이 급해서 그냥 이거 양보하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너무 이상한 데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계속 어쨌든 1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집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조금 잘 알아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미리 이제 뭐 랜선 투어 할 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꼭 리스트업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쉐어하우스를 구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기준은 저는 친구랑 같이 입주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 2명이 가능한 방이 남아있어야 되는 쉐어하우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게 이제 여성 전용을 너무 일단 원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타지에 가는 건데 이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잖아요? 한국은 쉐어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이성이랑 같이 사는 그런 주거 공간 자체가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저의 첫 번째 조건은 여성 전용이었으면 좋겠다. 방이 5조?
또는 6조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최소 5조 이상은 돼야 조금 주거 공간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소 5조에서 6조를 봤고요. 방을 볼수록 5조보다는 6조, 6조보다는 7조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5조 이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어요. 화장실 3, 4명당 화장실 1개, 3, 4명당 욕실 1개 이렇게 뭔가 좀 원활한 그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야칭은 6만 엔 아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원 아래로 생각을 한 거죠. 애초에 도쿄를 포기한 이유도 야칭에 대한 생각이 좀 컸는데 6만 원 이상 넘어가면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쉐어하우스 오는 것 자체가 더 저렴하게 생활하려고 오는 건데 6만 원 이상 넘어가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6만 엔 아래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포기 못하는 나만의 기준, 그 순서대로 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결국에는 구했던 집에 대해서 일단 여자 2명이 들어올 수 있었냐? 제 친구 바로 옆방에 살고 있고요.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 전용이냐? 했을 땐 여성 전용은 못 구했어요. 왜냐면 여성 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괜찮아도 방이 없어요. 특히 2명이 들어갈 수 있다? 방이 없어요. 1명은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2명?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여성 전용을 포기하기로 하고 남녀 공용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는데, 남녀 공용하니까 훨씬 보는 폭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남녀 공용도 괜찮겠다 이게 생각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볼 수 있는 폭이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남녀 공용인 쉐어하우스를 찾았고요. 방 크기는 6조. 너무 딱 좋아요. 북박이장 같은 서랍이 하나 있고, 제가 룸투어 영상을 따로 찍을 거라서 일단 사진으로 대체를 할게요. 이런 서랍장이 또 하나 있어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6조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만족스럽게 6조 방을 구했고요. 화장실 몇 개냐? 라고 하면 사실 이 쉐어하우스는 20 몇 명이 살고 있어요. 되게 규모가 있는 쉐어하우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 원래 예상과는 점점 비껴 나가는데, 이제 20, 30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여성층이 따로 있어서 2층에는 여성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층엔 남성만 살 수 있냐?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막 여자분들도 위층 가서 살긴 해요. 근데 화장실은 또 위층에는 남자 화장실, 그러니까 남자만 쓸 수 있는 화장실밖에 없어서 그분들이 2층에 내려와서 쓰시고 하시거든요. 3층이 원래 남성 전용이었는데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도 사실 수는 있다. 좀 알 수는 없긴 한데, 화장실 욕실이 몇 개냐?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성 전용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는 화장실 3개, 여성 전용 샤워실이라고 했을 땐 3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거의 지금 10 몇 명? 넘게 있거든요. 그럼 10 몇 명인데 화장실 3개, 욕실 3개 너무 적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막 내가 화장실 너무 급한데 화장실에 누가 있어. 그래서 못 써.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각자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3개월 살았거든요. 아, 나 지금 너무 씻고 싶은데 꽉 차 있어. 이랬던 적이 한 번 있나? 생활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함은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 욕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고, 장점을 먼저 말하자면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저희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메리카진, 미얀마진, 일본인은 뭐 당연히 많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 3명 정도 있고, 저랑 저 친구 말고 한국인 2명 정도 더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거 뭐 정말 좋은 장점이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를 더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고, 다 착해요. 여기 쉐어하우스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물론 소통 안 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특히 몇 명밖에 없어요. 소수밖에 없고, 정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과 다 안녕 잘 지냈어? 이게 되게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또 끼끼빠빠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정말 저도 받는 게 진짜 많고, 저도 받으니까 되게 많이 주고, 이런 교류할 수 있는 폭이 좋고, 특히 저 이력서 쓸 때는 최하에 되게 오래 살았던 언니가 있는데 다 도와줬어요. 일본의 그런 예의 바른 표현까지도. 그리고 여기 쉐어하우스만의 장점인데, 이틀까지는 친구를 제 방에서 재우는 게 공짜예요. 그리고 이틀 이상 뭐 만약에 다른 방에서 묵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돈을 지불하긴 하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특이해요. 그리고 여기 쉐어하우스만의 장점은 물이 공짜예요. 물 세면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값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리고 가스비. 제가 여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거의 꺾일 무렵에 왔지만 그래도 일본 여름 진짜 덥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좋다. 그러니까 전기세 걱정이 없는 그런 게 진짜 미친 장점이고, 지금 히터도 틀고 있는데 히터도
매일매일 팡팡팡 틀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생각이 난다면 더 올려놓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안 좋은 단점은 여기가 이렇게 뭐 가격을 말씀 안 드려요. 저희 쉐어하우스는 51만 원이에요. 전부 포함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51만 원. 너무 잘 구한 가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주요 도시에서 거리가 진짜 멀어요. 그냥 저희가 거리를 포기했거든요. 이제 우메다까지는 거의 3, 40분 걸리고, 남바,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이런 데 넘어간다고 치면 50분, 1시간 거의 이 정도 잡아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멀어요. 먼 게 제일 단점이고 어디 가려고 하면 힘들고. 그런데 사실 이게 3개월 지나니까 30분? 1시간? 이 정도면 뭐 진짜 멀다고 안 느껴지더라고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이제 1시간, 2시간 이런 거는 많이 걸린다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3개월 살다 보니 1시간? 안 보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여기서 거리가 먼 게 단점이고, 사실 단점이 편의점이 그리 가깝지 않다는 거. 역에서 한 10분 거리여서 그게 단점이고, 정말 뭐 프라이빗함이 없다? 가끔 이제 세탁기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거? 근데 그것도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나와서, 그러니까 생활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세탁기 3개, 화장실 3개, 욕실 3개가 그렇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단점이 딱히 없네요. 제가 너무 좋은 쉐어하우스에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쉐어하우스 때문에 초기 비용을 진짜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초반에 진짜 많이 놀았는데, 이제 일단 초기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왔을 때 드는 비용이잖아요. 제가 아까 고망 이센엔이라고 했는데 51만 원 뭐 하나로 하면 뭐 이 정도인데, 9월 10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고망 이센엔을 다 낼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그 처음 못 왔던 11일 정도를 제외시켜 주시고, 뭐 아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한 38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0월치를 미리 내는 게 여기 들어오는 약간 보증금 같은 거였어요. 가끔 사례금 받는 쉐어하우스도 있거든요. 뭐 시키킹, 레이킹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여기는. 사무수수료랑 청소비가 있다고 써 있었거든요, 히트지 부동산 사이트에는. 근데 그런 거 아예 안 내고 들어왔어요. 이거 없대요. 없다고 했고, 그냥 10월치 월세랑 9월 너네 월세 그냥 합쳐서 그 입주하는 날 줘. 심지어 입주하는 날 현금으로 줘. 그게 여기 계약 비용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10월치 월세도 미리 내는 거니까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꿀인데? 이러고 뭐 그렇게 9월치, 10월치 합쳐서 이 정도 돈이 들었고, 왔을 때 이제 침대 매트 있었고, 이불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록세넨 정도 내면은 뭐 미리 준비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이불을 일단 처음엔 들고 가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이불을 들고 갔고, 그래서 6세넨은 안 들었고, 이런 러그, 제가 이제 생활할 때 쓰는 이제 뭐 조명, 뭐 이런 전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테무에서 구입을 했고, 저는. 그리고 뭐 서랍 같은 거, 그러니까 간단한 정리함 같은 거는 이제 뭐 테무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백인샵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이건 제가 눈 투어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내가 여기 조금 꾸미고 싶다 했던 비용 자체도 엄청 아꼈죠. 왜냐면 일단 침대 있고 책상 있고 의자 있고 다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래도 한 30만 원? 30만 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30만 원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초기 방 꾸민 비용이. 그게 다예요, 최하 초기 비용.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야칭이라고 하면 매트부터 해서 꾸민 비용, 그러니까 매트, 침대, 뭐 이런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 꾸민 비용까지 하면 시키킹, 레이킹 뭐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300만 원은 깨지시더라고요, 기본 들어왔을 때. 저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월세 비용이라고 해봤자 2달치 월세를 한 번에 낸 거니까 10월까지 살 수 있는 비용이 100 얼마가 나간 거, 1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간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이거는 진짜 너무 행복했죠. 초기 비용이 너무 안 들어서. 저는 다행히 쉐어로 보내는 돈이 당일에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 이런 좀 신기한 방법이었는데, 보통 이렇진 않아요, 절대. 여러분, 보통은 이제 미리 계약금이라도 내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돈을 일본 계좌로 송금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어플에 대해서 몰랐을 때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 분들에게 꼭 한 번쯤은 접해봤던 어플이거든요. 이 모인 어플이 뭐냐? 해외 송금을 도와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세를 일본 계좌로 보내야 될 때가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월급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낼 때 이제 수수료가 너무 드니까 저도 이제 모인을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모인을 언제 이용하냐, 처음 이제 계약금을 보낼 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일본으로 내가 구한 집에 이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계약금이나 보증금, 피킹, 레이킹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모인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쿠폰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인을 이용했을 때 장점이 빨랐어요. 밤에 월세를 보냈는데 뭐 다음날 아침 보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큰 돈을, 저도 만약에 월세를 송금으로 받는다고 했다고 치면 거의 한 80만 원 가량,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해외로 보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모이는 알람이 계속 울려요. 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를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마음에 안심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47개국에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일본 워홀 아니더라도 다른 워홀이나 뭐 유학생까지도 이제 송금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단 어플이 너무 보기 쉽게 돼 있어요.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냈을 때 조금 불안하다, 알람이 와도 불안해, 나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밤까지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전반적인 과정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모인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할인 쿠폰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할인받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인받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폰을 다운받고 15일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입주 전에 쿠폰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모인 창으로 들어가시면 쿠폰 등록하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쿠폰 등록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 이름 YEJIN J까지 등록하시면은 이제 쿠폰 바로 발급되니까 꼭 쿠폰 사용하시고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쉐아, 이런 사람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게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월세가 맞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뭐 다국적 사람들이랑 말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월 왔으니까 뭐 일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즐겁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먼저 살고 있던 한국분이 저희 랜선 투어를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 한국분이 처음 왔을 때 저희처럼 일본어가 잘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분들이 없었을 때 이제 일본인들이랑 부딪히면서 일본어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셨거든요. 월세 살면은 사실 알바 구할 때까지는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일본어로 사람들이랑 대화해보면서 많이 늘리고 싶다 하시면 쉐어하우스, 그런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Q&A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쉐어하우스 그 칭찬 영상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 쉐어하우스 너무 좋고, 거리 먼 것도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일과 분리가 돼서 역 내리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여기가 솔직히 조금 낡은 동네거든요. 일본인들이 봤을 때도 후루이 약간 이런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후루이함이 되게 너무 편안하다, 약간 이런 마음을 줘요. 그런 도심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서 나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도 저는 좋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멀리 가더라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이 일을 구하더라고요. 저같이 일본어 못하는 사람도 일을 구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얼렁뚱땅 쉐어하우스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쉐어하우스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쉐어하우스 위치 알려달라는 것 빼고는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쉐어하우스 룸투어 영상 할 때 또 추가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